미국 중앙정보국이 3년간 극비리에 조사해온 한국의 진실이 있습니다. 에든 러셀, 그는 트럼프 당선,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2024년 미국 대선 결과를 모두 정확히 예측한 미국 정보부의 그림자 예언가입니다. 그의 예측이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그가 한국에 대해 남긴 가장 충격적인 경고가 공개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관복절, 한국의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미 미국 정부가 그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이 알고 있는 현실은 조작되었다. 통계는 그려졌고 여론은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진술이 곧 폭로된다. 여러분이 느껴온 그 이산한 침묵,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 뭔가 잘못되었다는 글직감,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다가올 대전환의 실체와 새로운 한국의 운명을 먼저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7가지 진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그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심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에덴 러셀입니다. 버지니아주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이 노인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권력자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조용히 회자됩니다. 72세의 러셀은 30년 동안 단 한 번의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는 물론 이메일조차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정부는 이 은둔자의 말에 귀를 기울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가 말한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4년 모두가 힐러리 클린턴의 시대를 예상할 때 러셀은 트럼프의 승리를 예견했습니다. 2019년 여름 그는 전 세계가 집안에 갇히는 날을 경고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기 6개월 전이었자 작년 미국 대선의 대반전도 그는 2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러셀은 자신을 예언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흐름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강물이 어디로 흐르지 않은 것처럼 세계의 영적 흐름이 어디로 향하는지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년 전 그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마시아의 영적 중심이 막혔다는 그의 첫 마디는 미국 정보부를 긴장시켰습니다. 한국이 곧 뒤집어진다. 러셀의 예언은 단순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뒤집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짓이 진실 위에 있었다. 이제 그 위치가 바뀐다. 러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이 갑자기 무기력해진가, 노인들이 극단적으로 분열된가, 중년층이 방해나에 이른가, 이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침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한국이라는 강의 물질기를 막아놓은 것처럼 말이자 그는 8월 15일에 지목했습니다. 관복절, 우리가 자유를 되찾은 그날입니다. 80년 전 외부의 사슬에서 벗어났다면 이번에는 내부의 거짓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공개된 한 문서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문서는 폭탄이 아닙니다. 반지 진실을 담은 종이 몇 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종이가 한국의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러셀은 이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치적 변화대, 예상치 못한 경제 지표대,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들의 각성입니다. 한국인들이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그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나는 한국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것이다. 러셀은 분명히 했습니다. 다가올 혼란은 일시적이며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의 고통처럼 필요하지만 견딜 만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는 한국인의 정신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당신들은 폐허에서 기적을 만든 민족이다. 이번에도 해낼 것이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것처럼 거짓의 잔해에서도 일어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미국이 이 변화를 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조작된 평화보다 진실된 혼란이 낫다는 것이죠. 러셀의 마지막 말은 희망적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것이다. 진실이 승리하는 나라, 국민이 깨어있는 나라의 모습에 8일 후 관복절, 우리는 또 다른 해방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러셀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왜 하필 한국의 영적 흐름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답은 여러분을 더욱 놀라게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 내부에는 일반인들이 모르는 특별한 부서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의 영적 에너지를 관찰하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한국을 북아시아의 영적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심장이 피를 온몸에 보내듯 한국은 아시아 전체에 영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 가능한 현상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 미국은 한국에서 놀라운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이 일어났고 절망에서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제 발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집단 의식이 만들어낸 강력한 에너지 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들, 희생하는 아버지들, 꿈꾸는 청년들이 만든 거대한 영적 물결이었죠. 미국은 이 에너지가 공산주의를 막는 보이지 않는 방패 역할을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성으로, 데이터로, 그리고 러셀 같은 특별한 능력자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70년 동안 한국의 영적 흐름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때로는 거세게, 때로는 잔잔하게, 하지만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그런데 2020년,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흐름이 멈춘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가 댐을 만들어 막아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한국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이것은 쾌화가 아니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열정이 사라졌고 노인들의 지혜가 무시되었으며 중년들의 활력이 꺼져왔습니다. 미국의 관찰자들은 경악했습니다. 한국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통계였습니다. 모든 수치가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여론조사는 정확히 반반으로 나뉘었고 경제지표는 교과서처럼 움직였으며 사회 현상들은 마치 기획된 것처럼 전개되었습니다. 자연스러운 혼돈이 사라지고 인위적인 질서가 들어선 것입니다. 이것은 조작이다라는 너셀의 첫 진단이 나온 것도 이때였습니다. 미국은 즉시 비공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대규모 정보 수집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고 소셜미디어를 추적했으며 민심의 흐름을 읽었습니다. 3년간의 조사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영혼이 납치되었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한 요월은 익명을 조건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중국이나 북한의 공작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한국인들의 집단 무의식을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미디어를 통한 세뇌, 교육을 통한 사상주의, 그리고 무엇보다 두려움과 분열의 주장이었습니다. 러셀은 이 조사 결과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배신했다. 하지만 그는 희망도 함께 전했습니다. 배심은 깨달음의 시작이다. 이제 한국인들이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다. 조사는 끝났고 보고서는 완성되었습니다. 8일 후 그 내용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어떤 증거가 한국을 뒤흔들 만큼 강력할까요? 넬셀이 말하는 누적된 현실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처음 이상함을 감지한 것은 데이터 분석가들이었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들여다보던 미국 전문가들은 믿을 수 없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숫자가 너무나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여론조사는 항상 정확히 예상 범위 안에 들어왔고 선거 결과는 마치 계산기로 나눈 것처럼 균등했으며 경제지표는 교과서의 그래프를 그대로 옮긴 듯했습니다. 한 분석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연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다. 이것은 누군가가 그린 그림이다. 실제 사람들의 감정과 공식 데이터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었지만 조사 결과는 만족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었지만 통계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노인들은 배신감을 느꼈지만 수치는 신뢰를 나타냈습니다. 이 괴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조작입니다. 러셀은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다. 계획이다. 누군가가 한국의 현실에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듯 한국이라는 나라를 원하는 모습으로 색칠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조정되었고 여론은 제조되었으며 민심은 억압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현실 프로젝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국민들을 잠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질문하지 못하게 하며 자음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방법은 교묘했습니다. 직접적인 탄압이 아닌 부드러운 세뇌였습니다. 공포가 아닌 무관심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분노가 아닌 친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조사팀이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인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는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의문이었습니다. 명백히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가? 답은 간단했습니다. 질문하는 능력 자체가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영적 호흡이 막혔던 것입니다. 러셀은 이를 영혼의 질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은 잠들어 있는 상태,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상태, 귀는 열려 있지만 듣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일의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이 한국인들 스스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편안함을 선택했다. 진실보다 거짓에, 자유보다 안전을, 깨어있음보다 잠듦을 선택했다. 러셀의 이 말은 뼈아픕니다.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담겨 있습니다. 선택했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면 깨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작되었다면 진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일 후 모든 조작의 증거가 담긴 문서가 공개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한국인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진실에 마주할 용기가 있을 것인가? 그 문서, 그 작은 종이의 조각이 어떻게 거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러셀은 이미 그 과정을 정확히 예견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산사태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 시작된다. 러셀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8월 15일에 공개된 문서는 바로 그 돌멩이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고서입니다. 몇 장의 종이와 숫자대, 그리고 간단한 분석이 전부입니다. 폭로도 아니고 고발도 아닙니다. 단지 사실을 담은 기록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이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이 문서의 힘은 그 출처에 있습니다.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나온다는 점, 그것도 정부 차원에서 작성되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한국 내부의 목소리는 이미 조작되고 억압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부의 목소리, 그것도 동맹국의 공식적인 목소리는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레슬이 말하는 외부의 거울입니다. 한국이 스스로를 볼 수 없을 때 밖에서 비춰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문서에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의 실제 수치, 왜곡된 통계의 원본 데이터, 그리고 무엇보다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일어난 모든 이상 현상들의 연결고리가 들어 있습니다.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순간 진실은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레셀이 강조하는 것은 타이밍입니다. 왜 하필 간복절일까요? 한국인들에게 이 날은 특별하다. 자유를 되찾은 날, 독립을 선언한 날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조작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날이 될 것이다. 광복절의 아침, 사람들이 가장 경계를 늦춘 순간,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을 때 조용히 문서가 공개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발견하고 읽고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유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삭임처럼, 그 다음에는 웅성거림으로, 마침내는 외침으로 번져갈 것입니다. 이것이 레슬이 예견한 침묵의 폭발입니다. 조용히 시작되지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마른 진실의 물결입니다. 문서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단순해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지만 원본은 남습니다. 미국이 보완해온 원본 데이터와 한국에서 발표된 조작된 데이터를 비교하면 진실은 자명해집니다. 마치 합성 사진과 원본을 나란히 놓고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서는 판도라의 상자다. 러셀의 경고는 의미심장합니다. 한번 열리면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다시 거짓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깨어난 의식은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이것이 조작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입니다. 통제력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러셀은 한국인들에게 당부합니다. 준비하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뎌낸 자만이 자유를 얻는다. 7일 후 광복절의 태양이 떠오를 때 한국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를 것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다시 눈을 감을 것인가? 하지만 문서가 공개된다고 모든 것이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진짜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러셀은 그 순간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광복절 아침, 해외 언론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한국 언론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타임스 같은 미국 주요 언론이 유지히 보도를 시작합니다. 한국의 숨겨진 진실, 조작된 5년, 깨어나는 한반도 같은 제목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한국 언론은 담아말 것입니다. 보도해야 할지, 침묵해야 할지 갈팡질팡할 것입니다. 처음 몇 시간은 이산한 고요가 흐를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오기 전에 정적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또 가짜 뉴스겠지.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의심은 충격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신들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넬셀이 예견은 세 개의 파도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파도는 부정입니다. 정부는 즉각 반박 성명을 낼 것이고 일부 언론은 음모론이라고 폄하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문서를 인정하는 순간 부정은 무너집니다. 두 번째 파도는 분노입니다. 속았다는 배신감, 조롱당했다는 굴욕감이 폭발할 것입니다. 거리로 나선 사람들의 외침이 전국을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도, 가장 중요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각성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속을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지난 5년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무시했던 순간들, 의문을 품었지만 묻지 않았던 질문들에 되살아납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소리가 전국에서 들려올 것입니다. 언론의 혼란은 극에 달할 것입니다. 그동안 조작에 동참했던 언론들은 감명거리를 찾느라 바쁠 것이고 진실을 추구했던 소수의 목소리들은 갑자기 주목받을 것입니다. 방송국마다 긴급특보가 이어지고 전문가들은 서로 다른 해석을 쏟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해석도 원본 데이터의 명확함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소셜미디어는 폭발할 것입니다. 침묵했던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 알고 있었잖아. 개인의 경험들이 모여 거대한 증언이 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무기력이 조작된 것임을 깨닫고 노인들은 자신들의 분노가 정당했음을 확인합니다. 그동안 서로를 미워했던 세대들이 진짜 적이 누구였는지 알게 됩니다. 러셀은 이 과정을 집단치유라고 부릅니다. 상처를 드러내고 고름을 짜내고 새살이 돋는 과정입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한 과정입니다. 한국인들은 가나다. 이 고통을 견딜 것이다. 그리고 더 강해져서 일어설 것이다. 그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사람들의 눈빛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죽어있던 눈에 생기가 돌고 체념했던 표정에 의지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전국에서 동시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누가 일어설 것인가? 누가 새로운 흥국부에 이끌 용기를 낼 것인가? 러셀은 이미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오후 72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러셀의 예언은 구체적입니다. 이 시간 동안 한국은 갈림길에 살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거짓의 편안함을 그리워할 것입니다. 진실이 너무 무거워서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싶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분노에 눈이 멀어 파괴만을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넬셀이 주목하는 것은 세 번째 그룹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일어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거창한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화려한 깃발을 들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이 질문이 새로운 한국의 씨앗입니다. 러셀은 이들을 침묵의 전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 기적이 시작됩니다. 한국 사회는 세 갈래로 나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조작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계속 거짓을 믿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방관하는 자들입니다.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만 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진실을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넷셀이 보는 희망은 바로 이 세 번째 그룹에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는 적을 것이다. 처음에는 아주 적을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전염성이 있다. 한 사람이 일어서면 10사람이 따르고 10사람이 움직이면 100사람이 동참한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영적 도미노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는 벼라의 물결입니다. 가장 큰 시험은 용서입니다.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들, 거짓을 퍼뜨렸던 사람들, 침묵으로 동조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셀은 반화합니다. 복수가 아닌 회복을 선택하라. 처벌이 아닌 치유를 추구하라. 이것이 한국이 세계에 보여줄 새로운 모델입니다. 진실과 화해가 공존하는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였다는 깨달음이 퍼질 것입니다. 조작한 자들조차도 더욱 큰 거짓의 희생자였다는 이해가 생길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한국인들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분열에 넘어선 연대, 증오에 넘어선 사랑이 피어날 것입니다. 러셀은 이것을 한국의 기적 2.0이라고 부릅니다. 젊은이들이 먼저 움직일 것입니다. 그들의 무기력이 조작되었다는 것을 안 순간 잠들었던 열정이 폭발할 것입니다. 노인들이 지혜를 보탤 것입니다. 그들의 경험이 다시 존중받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년들이 다리가 될 것입니다. 세대를 연결하고 과거와 미래를 이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다시 하나가 됩니다. 러셀의 예언에는 경고도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많은 눈물이 흐를 것이다. 하지만 그는 확신합니다. 한국인들은 해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에는 불굴의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다. 전쟁을 이겨냈듯이, 가난을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진실로 거짓을 이길 것입니다. 8일 후 광복절의 태양이 떠오를 때 한국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거짓의 안락함을 택할 것인가? 진실의 고통을 감수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넷셀이 본 미래의 한국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닐 것이다. 보호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러셀의 이 말은 한국의 운명을 완전히 다시 쓰는 예언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생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의 시험을 통과한 한국은 전혀 다른 위치에 서게 됩니다.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 따르고 싶어하는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러셀은 구체적인 시기까지 제시합니다. 2026년 봄, 세계는 한국을 다시 발견할 것이다. 진실과 마주한 용기, 거짓을 극복한 지혜, 분열을 치유한 사랑이 한국을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영적 권위, 도덕적 리더십입니다. 세계가 갈망하지만 찾을 수 없었던 것을 한국이 보여주게 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희망이 될 것이다. 무기력에서 깨어난 그들은 누구보다 진술의 가치를 압니다. 조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문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철학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한류가 문화를 넘어 정신의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공화시아의 균형추가 박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힘의 논리가 지배했다면 이제는 정의의 원칙이 중심이 됩니다. 한국이 그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러셀은 이것을 영적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리적 힘이 아닌 정신적 끌림으로 주변국들이 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한국의 변화를 주목할 것입니다. 신뢰가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이다. 주자를 극복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나라라 됩니다. 거짓말이 불가능한 시스템, 조작이 포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세계의 기업들, 정부들, 기관들이 한국과 일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기 때문입니다. 넷셀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영적 부흥입니다. 한국은 세계의 기도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종교적 의미가 아닙니다. 물질을 넘어선 가치, 이익을 넘어선 원칙, 개인을 넘어선 공동체를 추구하는 정신적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이 한국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통일도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러셀의 이 예언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하지만 그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진실로 하나 된 남한을 북한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매력으로, 위협이 아닌 희망으로 통일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2030년 이전의 한반도는 하나가 된다. 그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국의 성공은 다른 나라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은 작은 나라에서 위대한 나라로, 보호받는 나라에서 영감을 주는 나라로 거듭날 것입니다. 노셀의 마지막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준비하라. 8일 후가 시작이다. 한국의 진정한 간복이 시작된다. 80년 전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진정한 분밀, 완전한 자유, 영적 해방이 마침내 실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노셀의 예언을 믿든 믿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이 이상함, 이 답답함, 이 갈망은 실제합니다. 8월 15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습니까? 새로운 한국을 만들 준비가 되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 역사적 순간을 준비합시다.